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지 마라. 자신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발견하자. 쫓기듯이 앞으로만 가려고 애쓰기보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린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간된 라메르트 캄파위스의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한 내 자신, 즉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나다운 것, 그리고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종종 점검해 가며 살고 계신가요? 지금의 내 모습 또는 앞으로 되려고 하는 미래 나의 모습이 과연 진짜 나다운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답게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가치관들이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삶이 너무도 쉽게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틈새로 우리 삶에 들어오죠. 누군가 자신의 SNS에 올린 행복한 사진 한 컷이 또는 유행이라는 가치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방향을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에 과연 내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질문해 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휩쓸려 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철학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타인의 가치관에 의해서인가요? 철학을 마음에 들이는 순간 인생은 한결 다정해진다 라고 말하는 네덜란드의 젊은 철학자 라메르트 캄파위스.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의 관점을 비교하며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그걸 발견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자유로운 존재일까? 그런데 노력하고 원하기만 하면 과연 우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걸까? 자, 그럼 이 질문들을 갖고 저자가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의 철학을 버무려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질에 따른 존재가 되고자 할 때 행복하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너 자신이 되어라. 네덜란드의 HR 컨설팅 전문 기업인 란드스타트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하는 슬로건이다. 란드스타트는 회사 건물은 물론이고 광고, 웹사이트, 각종 전단지와 게시물 등에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로써 란드스타트는 한 가지 철학적 문제에 나름의 태도를 취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면 사람은 본질적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리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네가 앞으로 되는 그 사람이 되어라. 억지스러운 말장난 같지만 이 두 가지 슬로건은 자아를 각기 다른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이다. 자기 자신, 즉 자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은 매우 이상하다. 마치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양식이 타인이 아닌 나라는 존재, 즉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존재와 일치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 한편 우리는 화가 나서 전혀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온전한 내가 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모든 표현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철학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아를 과연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이 개인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고지식한 정신과 결정론적 변명 뒤에 숨어 자신들의 완전한 자유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나는 겁쟁이라 부르겠다. 한편 사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한 일인데 자신의 존재가 필연적인 것이라도 되는 양 증명하고자 애쓰는 자들을 나는 개자식이라 부르겠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중에서 이 글을 읽으면 사르트르가 매우 격분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공격적으로 묘사한 사람들이 그의 실존주의적 철학의 핵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 사상의 기점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결정론적 변명이니 필연적 존재니 하는 개념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사람이 그 자체의 존재 뒤에 숨어 있거나 혹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란드스타트의 슬로건 또한 사르트르가 거리를 두었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그 슬로건은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대본을 갖고 있으며 그 대본에 따라 삶을 꾸린다는 것처럼 말하자면 인간이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존재라는 것처럼 보인다. 사르트르는 이런 사고방식을 혐오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온전히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의 삶, 즉 그 실존이 인간의 존재, 즉 그 본질에 선행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자아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하는 숱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다. 사르트르는 이를 매우 고집했다. 그는 인간이 행동의 결정체라고 봤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 나의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내리는 결정, 그로 인해 내가 되는 인물이다. 사르트르는 이것이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즉 본질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르트르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는 편이 좋다고 봤다. 인간은 스스로를 미래에 기투해야 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척하는 미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가 스스로 만드는 존재다. 즉, 인간은 스스로 되는 존재이지 정해진 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주장한 실존주의적 의견이 몇몇 사람들의 맹렬한 반박에 시달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참고 견디는 데 사용하던 수단을 사르트르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고난 대로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 우리가 종종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들의 행동의 근원을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보고 듣는다.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안에는 사실 지금 내 현실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어.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은 책임 회피나 마찬가지다. 그는 이런 모든 핑계를 설명할 특별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바로 자기 기만이다.
이것은 삶의 불행이나 행복의 유무에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 혹은 나쁜 믿음이다. 사르트르는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신에게 실제보다 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직 우리의 행동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사르트르가 널리 알린 실존주의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던 본질주의와는 반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었다면 사르트르와는 달리 란드스타트의 슬로건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본질주의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선호도나 능력, 행동 양식 등을 결정하는 본질을 타고난다. 이 본질은 우리 삶의 시작과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일이 주어진 목적을 위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왜 비가 내리느냐고 물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비에 땅을 적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목적론적 세계상을 묘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좋은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쾌락주의적인 생각은 삶을 그저 일시적인 충족의 순간들로 채울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으로 가는 이 방법에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앞장서서 가축의 삶을 살며 스스로가 완전한 노예임을 입증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더 숭고한 길을 제쳐두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 숭고한 길이란 자아실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다. 당신에게 휴가가 주어졌다고 상상해보라.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일주일 동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초콜릿과 감자칩, 와인과 맥주를 손에 들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연속해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을 정리해 앨범을 만들고 텃밭을 본격적으로 가꾸는 것이다. 당신에게 창작력과 원예 능력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라고 조언할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사람은 능동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실현했을 때 행복하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다만 활짝 펼쳐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즉 삶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해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타인까지도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모든 개인이 우선 고유의 능력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공업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므로 창조자란 말하자면 활동함으로써 그의 업적이 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일도 사랑한다. 이것은 천부적인 것이다. 가능성이 활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중에서 네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너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너 자신이 된다. 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는 란드스타트의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슬로건을 각기 다르게 평가할 것이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슬로건에 찬성하며 너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에 맞게 살라고 조언할 것이다. 반면 사르트르의 눈에는 이 슬로건이 결정론적으로 비칠 것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를 비판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특히 인간의 발전에 필연적인 성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까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말이다. 결국 본질주의는 우리가 가진 완전한 자유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사르트르를 비판했을 것이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의지만으로 가능성을 실현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능 또한 필요하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사르트르의 의견이 더 널리 통용되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자아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행할 수 있는 기투이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 높은 목표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교육자들이 하이퍼 에듀케이션을 주장한다. 이 교육 방식에 따르면 어린이는 최선의 교육을 받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 그리고 어린이의 성과와 행운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높은 이상과 기대를 품고 있으며 자녀가 학교 밖에서도 가능한 모든 활동과 학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녀가 언제나 부모의 이상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파이트 클럽의 테일러 더든 또한 이 문제에 의견을 보탰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백만장자나 유명 영화배우나 록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도록 길러졌어. 하지만 우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매우 열받았지. 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상상하도록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과 거절당했을 때의 불안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삶의 태도는 커리어에 관한 생각을 강요당하는 현실에도 반영된다. 앞으로 5년 후 본인의 커리어가 어떨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명확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목표로 나아가려는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다 보면 불안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여태까지와는 다른 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는 일상생활에서 마치 신성한 명령처럼 끊임없이 표현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이 슬로건은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매우 필요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 슬로건에 반대하며 사람이 어떤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으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상태 혹은 다른 무언가가 그에게 잘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르트르에게 헬리콥터 부모가 많아지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가 편재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아 실현 가능성에 몰두하는 사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이 반가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이며 그저 그 자아를 발견해야 할 뿐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우리를 겁쟁이 혹은 개자식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더 확고하게 받아들이면 이 사회는 득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지 마라. 자신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발견하자. 쫓기듯이 앞으로만 가려고 애쓰기보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린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 그 존재가 된 인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란드스타트의 슬로건은 우리에게 균형과 안정을 바라는 듯하다.